우선 그 김건희 네. 그야말로 아래 땅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막 국정원장한테 막 전화하고 뭐 수도 없는 일을 했는데 딱 한 번 조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. 네.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건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네, 특검이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요.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말은 자기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뇌물죄도 적용 안 돼. 나는 아무 법도 적용할 수 없어. 네. 이런 메시지인데요. 예. 그 이면을 좀 보면 일단 나만 살고 보자. 이게 윤석열과의 차별화 전략이라. 네, 네, 윤석열이 저는 그 연계에서 어떻게 봤냐면 윤석열과 차별화 전략을 김건희가 쓰는 것은 김건희 나는 감옥에 가고 싶지도 않고 네. 죄값도 받지 않고 구속시켜 봐야 나는 아무것도 적용 안 돼서 특검이 망신하게 될 거야.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 고리가 문제잖아요. 네. 윤석열과 김건희의 고리. 내가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윤석열이 이제 김건희 지시대로 이렇게라고 누군가에게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아니면 김건희가 직접 지시를 했거나 부이 제로였으니까 직접 지시했을 확률도 그런데 꽤 있어 보이는데. 그랬을 경우 그 완전히 달라지죠 수사 방향이. 네.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은 스스로의 고리를 끊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 전략이 영리한 전략이에요. 아 그래요? 예, 둘 다를 구제하는 전략이에요. 오호. 고리를 인정하면 둘 다 엮여요. 근데 둘 다 고리를 인정하지 않고 끊으면 둘 다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뭐 뇌물죄 등등과 관련해서는 형량이 적어지잖아요. 그럼 이제 윤석열이 쓰던 경제 공동체 개념이 네. 또 나타나야 되겠죠. 패밀리 비즈니스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네.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저는 하는. 그 장면, 패밀리 예. 비즈니스라는 장면이 떠올랐어요. 대선 때 얘기한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2022년 대선 때 얘기한 네. 건데 정말 패밀리 비즈니스더라고요. 근데 그 패밀리의 범위가 윤석열 오빠의 장모까지 연결된 게 아니냐. 더 크게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. 뉴스에서 본 걸로 예. 보면 김건희가 건진한테 전화를 해서 예. 통화할 때 우리 가족이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. 예, 거기까지. 네. 그런데 그 반클리프 목걸이가 그 케이스랑 뭐 보증서가 네.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되는 걸 보고 제가 야, 그 패밀리가 우리는 그냥 패밀리 비즈니스 최은순까지인가? 그런데 그 오빠도 연결되어 있었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의 사기극. 네. 그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네. 악마 판사. 어. 그 내용이 뭐냐면 예, 예.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일군의 사기적인 집단이 결국 대통령을 만들고 돈을 빼돌리는 얘기예요. 핵심 대통령을 줄거리는. 이용해서 네, 대통령을 그럼 만들어요. 그 그룹이. 만들고 좌지우지해요. 만들고.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이네요. 3년 그 동안. 악마 판사가 그 3년 전에 나왔어요. 그 이전에. 오, 근데 예언서 같은 예언 드라마 같은. 예, 악마 판사. 그런데 악마 판사가 나타나서 그걸 깨부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깨부순 게 국민인 거죠. 예, 그래서 하나의 사기극을 보는 듯한. 네.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모든 출발은 최은순의 무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. 최은순. 네, 최은순 엄마. 예. 예, 그래서 딸을 이렇게 잘해서 그 수법을 보면 이게 다 수사로 밝혀지면 좋겠는데 사실 좀 너무 추한 게 많아서 다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단계에서 돈 버는 과정을 보면 네. 꼭 거기에 권력이 등장하잖아요. 네. 낮은 단계의 검사부터 유력자부터.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과 네. 예,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단계마다 치부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검총 사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말 큰 거 한탕 해 드실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모든 행동엔 동기가 있잖아요. 네. 실제로 보면은 중수 과장일 때 그리고 네. 중수 중앙지검장일 때 또 검찰총장일 때 요런 때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 또 후원도 네. 몰리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패밀리 가족들의 어떤 지위,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 거겠죠. 네, 저는 그래서 출발은 무력이다, 돈 욕심이다. 네. 이제
개인을 사기성으로 해서 돈 버는 것 단계를 넘어서 예.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게 아닌가. 아. 그래서 기분이 매우 묘하고 아니 더러웠어요. 예. 예, 이걸 용납했단 말인가. 아. 우리가 3년 동안. 예, 그 그거- 기분 아주 안 좋은데 그 최은순 씨 하면 자꾸 저 의원님 지역구에 관련된 무슨 부동산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. 있죠. 요양원 뭐 이런 요양원을 거. 거기서 하고 있고 예. 그 저희 동네에 보면 어른들은 최은순 씨 잘 알아요. 고스톱도 같이 쳤고 예. 그리고 그 모텔 했잖아요. 네네. 예, 그 모텔 할 때 그 지하에 뭐 노래도 부르고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었고 초기에는 거기에 경찰 관계자 낮은 직급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. 그런 증언하시는 분도 계세요. 네. 예, 그래서 이게 마치 한 편의 삼류 저질 드라마를 보는 예, 그런 느낌이고 어쨌든 저희가 이게 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. 자기 스스로가 세계예요, 이들은. 네. 자기들을 완전 최은순 중심으로. 월드, 김건희 월드예요. 맞아요. 거기에 윤석열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성- 활용 도구의 대상 아니었을까요? 그 도구가 점점 수준이 네. 예, 깊어진 거죠. 근데 성남 FC 가지고 제3자 뇌물로 맞아요. 집어넣었잖아요.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었죠. 그러면 코바나 콘텐츠는 완전 딱이죠. 네, 네. 그러니까 이게 법도 없고 그 앞에는 이런 무법천지를 만드는 저는 저 모녀 사기단 플러스 그 검사까지 합쳐진 그 사기단이라고 부르고 온 싶습니다. 가족의 범죄 공동체로 네. 거의 보여졌는데 엊그제 이제 어제 출석하고 나서 아주 빵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 반클리프 목걸이 뭐 어머니 뭐 무슨 해가 뭐해서 2004년에서 7년 사이 언제쯤인가 뭐 하면서 몇십 년 전인가 하면서 그때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모조품을 구입했다라고 했는데 반클리프에서 해명 딱 내놓기를 2015년에 만들었다. 11월에 출시했다. 이렇게 찍어서 네. 그런 일이 드문데 네네.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. 모조품 그렇죠. 이렇게 나오니까 예, 예. 이 기분이 나빴고 저 장면 이렇게 보시면 저기서 몇 가지 느낄 수 있는데 저 여자는 자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가 예쁘게 보여가지고 네. 그리고 가녀린 여자 뭐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보여가지고 연기를 해서 쇼해가지고 그 구미호가 마치 꼬리를 싹 흔들면 네. 혼미해지듯이 그걸 아직도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국민들이 그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? 과거에는 넘어갔죠. 그때 머리 이렇게 하고 나와서 I believe 뭐 그거 할 때는 네. 그때는 아직 그 본질을 몰랐으니까 이제 본질이 2021년 12월 달에. 네 예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본질이 드러나서 국민들이 역겨워요 저 장면이. 근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. 머리 모양부터 저 옷 입은 거, 그 저 태도 이런 것까지 전부 저 보세요 표정이. 나 예쁘지? 네. 이거 풀매를 어떻게. 하고 나온 거예요. 네, 그러면. 저런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것조차 즐기고 있더라. 네. 그리고 발언도 다 이 정확히 아니, 어떤 기획된 거고. 기획된 발언이고.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고민 끝에 짜준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아하. 얼마나 우습겠어요. 제가 그 윤석열이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연합뉴스 TV에 네. 나가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정치가 우습게 보이겠습니까. 검찰총장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네. 여당의 후보가 된 거잖아요. 야당의 후보가 된 예, 거잖아요. 그러면 정치가 얼마나 우습겠냐 저들이 지금. 근데 김건희, 최은수는 세상이 우습겠죠. 네. 네, 세상을 우습게 본 거예요. 그러나 결국 국민들한테는 못 당한다는 네, 거죠. 네. 본인 입으로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 했습니다. 국민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버텨 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.